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전북을 찾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역량을 총동원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도 오늘과 내일 지도부들이 대거 전북을 찾는 등 각 당 모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이어 전북을 찾았습니다. 문 대표는 먼저 한옥마을을 방문해 젊은 유권자들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학생들이 밀집한 대학가로 자리를 옮겨 전주권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갔으며 접전을 펼치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전략적 투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쪽 호남을 벗어나서는 정말로 의석이 한 숙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내 경선 탈락자로 구성된 더민주 컷오프 유세단도 힘을 보탰습니다. 벚꽃 축제장을 비롯해 도내 곳곳을 돌며 후보들과 함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투표하시고 4월 13일 날 아름다운 금산사에 놀러 오기 전에 투표 꼭 하실 거죠? 네! 국민의당도 천정배 공동대표와 한상진 창당 추진위원장이 박빙인 남원 임실 순창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또 내일은 김한길 전 대표와 곰노갑 고문이 도내 17개 선거구를 누비며 지원에 나섭니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도 인파가 몰리는 유원지나 공원 등을 찾아다니며 투표를 독려하는 등 표심 잡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뤄진 20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전북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를 뛰어넘어 17%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은 전체 유권자 152만여 명 가운데 26만 3천여 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 투표율이 17.3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6.07%보다 높아 총선 투표율의 상승 가능성을 높였으며 특히 진안과 무주, 남원 등 도내 동부권 6개 시구는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습니다. 주말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도내 관광지마다 벚꽃이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봄의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 풍경을 김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겨울이 찾아온 듯 새하얀 벚꽃잎이 눈이 되어 내립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꽃길이 된 둑방길을 걸으며 모처럼 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 전 요란한 봄비에도 채 떨어지지 않은 벚꽃잎은 막바지 절정을 뽐내며 보는 이들을 유혹합니다. 벚꽃 처음 보러 같이 왔거든요. 가족들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누나들하고 해서 같이 나오니까 아기도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연일 2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 벚꽃은 평년보다 사나흘 일찍 절정을 맞았습니다. 도내 벚꽃은 주말과 휴일을 기점으로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 중반이면 대부분 꽃이 질 전망입니다. 네, 모처럼 가족들과 같이 나왔는데 눈꽃 내리는 것도 보고 꽃 속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도내는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25.3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치솟으며 도내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군산 나포면의 한 석산 개발 현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46살 박모 씨가 갑자기 무너진 돌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에는 정읍 영원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80살 서모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낮 1시쯤에는 부안 행안면의 한 양계장에서 난 불로 병아리 2만 6천여 마리가 소사해 소방서 추산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도내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각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합창과 풍선 날리기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후 2년이 됐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과 정밀조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 퇴출제가 공무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강요하며 공적 업무를 기피하게 할 것이라며 오늘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경북 청송의 농약소주와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 메소밀의 보상수거가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센터나 방문을 통해 메소밀 수거에 나서고 있으며 미개봉 제품은 판매가의 2배, 개봉 후 남은 제품은 5,000원씩 보상합니다. 메소밀은 지난해 11월 사용이 금지돼 만약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 남고산성에서 화포를 쏠 수 있도록 구축된 조선시대의 포루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발굴 중인 남고산성의 동포루지에서 성벽 바깥쪽으로 쌓은 방어시설물인 치와 건물 주춧돌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성벽이 조선시대에 2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로 17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초기 태권도 보급과 세계화에 힘쓴 10명을 지난 2004년에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명을 추가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